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 멀티 이펙터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스의 GT 시리즈와 라인6의 POD 시리즈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인6의 플래그십 멀티 이펙터 2015년 힐릭스가 나온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신작 힐릭스 스타디움 소식에는 특별히 엄청난 고가로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동시에 얼마나 좋기에 이 정도로 비싼 건지 최근 쏟아지는 최신식 멀티 이펙터들에 비해 좀 밀렸던 힐릭스가 다시 일대장을 뺏어오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본체 있고 전원 케이블, 익스프레션 페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육각 렌치 있고요. 한국어는 없는 쓸데없는 기본 설명서가 있습니다. 본체를 들어보면 이전작 힐릭스보다는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힐릭스 구형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무겁긴 합니다. 5.25kg이에요. 이거 한 손으로 들면 좀 오래 들면 손목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부팅을 눌러보면 전 처음에 무슨 오류가 있는 줄 알고 한번 껐다가 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참 있다가 힐릭스 로고가 나오고 프리셋이 잠깐 나오고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요즘 멀티들이 참 편해진 게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 와이파이 잡고 로그인하면 뭐 별다른 PC와의 연결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PC로 톤 세팅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케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PC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PC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톤 세팅이 가능합니다. 처음 힐릭스 스타디움 나왔을 때 버그가 많았어서 구매하시면 바로 업데이트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와이파이 잡으셨으면 뭐 별도의 작업 없이 다음 누르시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아니고 다운로드 시간이네요. 다운로드 후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 설치는 사실 몇 번 껐다 켜졌다 하면서 5분 정도로 금방 끝났습니다. 당연하지만 업데이트 중에는 절대 전원을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특징부터 살펴보면 기존 HX 엔진에서 아고라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기존작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왼쪽 상단에는 XLR, 쿼터 인치 헤드폰 선택을 해서 아래 마스터 노브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MTR 재생 관련 버튼입니다. 중앙에 8인치의 큼지막한 터치스크린이 들어갔고요. 홈 버튼과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아래 바로 앰프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힐릭스 스타디움은 앰프를 선택하면 이렇게 톤마스터 프로의 장점이었던 리얼한 앰프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앰프의 오리지널 이름도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좋아진 게 앰프 노브 만지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앙과 각 모서리에 컨셉이 있죠. 내가 어떤 컨셉을 더 원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면 노브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초보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업데이트 전이긴 하지만 쿼코나 톤엑스, 캠퍼 등이 사용하는 캡처와는 다르게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캡처하는 프록시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X축, Y축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건데 미디 페달로도 연동이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좌우 페이지 넘기는 버튼, 가운데는 돌리고 누를 수 있고요. 아래 풋 스위치가 12개, 힐릭스는 이게 또 정정식 터치가 되는 장점이 있죠. 오른쪽 끝에 탭템포와 튜너인데 여기서 터치하면 이렇게 클릭 온오프 클릭까지 줄 수 있어서 탭을 밟아가며 템포를 맞출 수 있죠. 합주시 인이어 쓰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스톰프 모드, 저는 콤보 모드로 세팅을 해놔서 한번 누르면 페달보드처럼 쓸 수 있고 한번 누르면 콤보 모드로 바뀌어서 콤보 모드는 위에는 페달, 아래는 스냅샷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FM9처럼 풋스위치마다 LCD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좋았던 게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TS808을 뭐 그린 드라이브, 스크린 808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 훨씬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 XL 말고 플로우 모델은 익스프레션 페달이 없고 이 LCD가 없어서 색깔만으로 구별해야 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작에는 이거 내구성 이슈가 있었는데 튼튼해 보이네요.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얼마 전 업데이트된 1.2 업데이트부터는 쇼케이스라는 라이브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MTR처럼 미리 세팅만 하면 밴드에서 악기 한두 개가 비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아웃포트와 매트릭스 기능을 활용해서 거의 믹서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 불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하나면 진짜 올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뒷면의 인아웃포트를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컨트롤 A, B, C, D,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풋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TRS 포트입니다. 인스트루먼트 기타 인풋 2개가 있고요. XLR 인풋, 샌드 리턴이 4개나 있네요. XLR 스테레오 아웃풋, 쿼터 인치 스테레오 아웃풋, 헤드폰 단자, 여기는 넥서스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처럼 베리악스 기타를 연결할 수도 있고 라인6에서 나오는 파워 캡 스피커 아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익스펜드 D10이라는 디지털 인아웃 허브 장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확장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6 홍보 영상을 보니까 조명에 영상, 가사, 자막까지 올인원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엄청나게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DIF 인아웃도 있고 메모리 카드 넣는 곳도 있네요. MTR 음원 파일 같은 걸 넣는 용도로 사용될 것 같아요. 미디 인아웃,
USB 포트는 A와 C타입 둘 다 있는데 아마 PC와 연결하는 건 C타입이고 A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AC 케이블 연결 단자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이미 유튜브의 프로 연주자분들이 힐릭스 스타디움 사운드는 많이 들려주시니까 저는 간단히 제가 쓰는 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힐릭스 스타디움을 살펴보니까 왜 스타디움인지 이해가 되는 게 이 녀석은 단순한 기타와 멀티 이펙터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힐릭스 플로어가 출시되었을 때 멀티 이펙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다른 멀티 이펙터 회사들이 기타 톤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은 이제 멀티 이펙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고 있네요. 물론 그렇다고 기타 톤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HX 엔진에서 업그레이드된 이 아고라 엔진은 사운드 역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아직 업데이트 전이지만 프록시 캡처 기능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 쇼케이스 기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라이브 때 멤버가 빠지고 조명 컨트롤을 해줄 사람, 가사를 넘겨줄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서 기타 메고 노래하면서 힐릭스 하나 발 아래에 두면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엄청난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MR 틀어놓고 MR에 맞춰서 기타 치는 것과 다르게 벌스, 코러스, 마커 찍어놓고 탭템프 눌러서 밟기만 하면 기타 솔로 8마디 하다가 하는 도중에 느낌이 좋아서 8마디 더 해야지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는 게 쉽지도 않고 이런 기능이 기타 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하나?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기타 치고 녹음하고 유튜브 영상 찍고 이 정도는 사실 10만원짜리 멀티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타 치는 사람 아무도 이런 기능을 찾지 않는다면 힐릭스 스타디움은 혁신이 아니라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고라 엔진이 좋아졌긴 하지만 전작 힐릭스의 그 사운드 결은 그대로 가지고 가니 사용을 해보면 뭔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 힐릭스 스타디움이 엄청나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것이 100% 다 구현되는 게 아니죠. 핵심 사운드 역할을 담당할 프록시 기능은 아직도 업데이트 전이고요. 출시하자마자 버그가 많아서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멀티 회사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기 먼저 던져놓고 판 다음에 기능 업데이트를 나중에 하고 있는데 라인6에서 얼마나 이 던져놓은 떡밥을 잘 회수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전작 힐릭스를 10년간 잘 업데이트해준 것도 있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멀티 이펙터 확장성의 끝판왕 힐릭스 스타디움 사용기였습니다.